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곳 고양 창릉 신도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양 창릉 신도시는요 2019년 5월에 지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차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지역이에요. 37,889호 규모로 지정됐고요. 현재 입주 예정일은 2028년부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신도시 크기비로 보면은 광명 시흥지구가 1위, 남양주 왕숙지구가 2위, 의왕 군포 안산지구가 3위, 고양 창릉지구는 4위에 해당됩니다. 하남 미사와 비슷한 규모의 대형 신도시예요. 창릉지구는 집값이 잘 안 오르기로 유명한 고양시에 위치해 있어요. 특히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집값 상승 막바지에 오르는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자리 증가분이 대부분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되고 경기 북부 지역은 많이 소외되다 보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없는 지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창릉 신도시는 다를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신도시 가치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지구에 접근하는 지하철, 얼마나 편리하게 업무지구로 출퇴근할 수 있냐에 따라서 신도시 가치가 결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기업입니다. 고양 창릉지구는 자족용지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요. 어떤 대기업이 들어올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업무지구 접근 지하철은 창릉지구가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고양 창릉지구의 첫 번째 광역교통대책 GTX A노선 창릉역입니다. 자, 2026년 개통 예정이고요. 신도시 입주할 때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역과 서울역을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업무직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 광역교통대책은 고양 은평선입니다. 고양시청역부터 6호선 세전역까지 경전철이 들어오는 계획이 세워졌는데 원래는 3량으로 들어오기로 했다가 4량으로 확정됐다고 해요. 자, 이 고양 은평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노선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왜? 우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부선과 직결하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이죠. 이것이 확정되면 무엇이 좋아요? 창릉 신도시에서 경전철을 타고 2호선 신촌역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을지로 입구역까지 갈아타면 9분밖에 안 소요돼요. 게다가 여의도도 다이렉트로 접근이 가능하네? 그럼 뭐예요? 창릉 신도시는 삼성역, 여의도, 을지로 입구 3대 업무지구 모두 빠르게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신도시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존의 고양시에 위치한 공공택지와 창릉 신도시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동안 이제 일산 신도시를 제외하고 고양시에 들어오는 이제 공공택지는 대부분 소규모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창릉 신도시는 일단 규모가 커요. 신도시는 이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모가 커야 계속해서 대형 상업시설도 발달되고 교통도 대형 신도시 중심으로 발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계속 끌어모으는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두 가지 광역교통대책으로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고양 창릉지구 전망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부터 그럼 그렇게 잘 나갈 창릉지구의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경쟁률입니다. 이 고양 창릉 신도시를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양 무주택자분들은요, 창릉 신도시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고양시 인구가 얼마나 된다? 경기도 안에서 탑3 안에 들어갑니다. 100만이 넘어가요. 게다가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들, 서울의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전부 다 창릉 신도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 창릉 신도시는요, 과거 사전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2003년 2월 기사 볼게요. 전용 84 타입 경쟁률이 82대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진행됐었던 유홈 4차 사전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40대 1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점 첫 번째는요, 당첨이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남 교산지구가 거의 쌍벽을 이루는 경쟁률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분양가가 높다는 겁니다. 청약 당시 S5 블럭과 S6 블럭의 전용 59 타입 분양가는 4억 8천에서 5억이었습니다. 그럼 비슷한 시기에 공급했었던 다른 지역의 59 타입 분양가 볼까요? 왕숙 1지구는요, A1 블럭 분양가가 4억 1,200만원, 인천 계양 A2 블럭은 3억 5,600만원, 하남 교산 A2 블럭은 4억 8천만원, 하남 교산 A7 블럭은 4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보니까 하남 교산 지역과 더불어서 가장 비싼 신도시가 고양 창릉 신도시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건 공공사전청약 분양가고요. 실제 분양가는 더 올라갈 겁니다. 문제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분양가는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저희가 얼마 전에 왕숙 2지구 국평 기준에서 7억 후반에서 8억 정도 예상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고양 창릉지구는 얼마에 나올까요? 지금 8억 후반이 예상이 됩니다. 고양시의 신도시가 9억 싸다는 느낌은 좀 안 들죠. 그래서 이걸 좀 포기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릉 신도시의 세 번째 단점은 바로 공급 시기입니다. 창릉 신도시는 왕숙, 교산, 그리고 대장지구와 더불어서 1단계 3기 신도시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2018년부터 2019년에 지정됐지만 고양 창릉지구는 그 안에서도 좀 느리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토지 보상부터 다른 신도시보다 늦었고요. 실제 착공에 들어가고 나서도 공정률이 늦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해 공급된 사전청약에 공개된 입주 시기를 봤더니 2029년입니다. 당초 3기 신도시의 계획은 2025년에 입주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거보다 한 3, 4년 정도 지연이 된 상태죠. 물론 창릉지구에서도 천마을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들어오겠지만 대다수의 공급은 2029년부터 들어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은요, 이거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공공분양 기준입니다. 본격적으로 분양 물량이 나오는 시기는 언젠가요? 공공분양은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예상이 되고요. 민간 분양은 2027년부터 2028년이 전망이 됩니다. 고양 창릉 신도시에서 반드시 잡아야 될 지역 말씀드립니다. 1순위는요, GTX 창릉역 주변입니다. 도보로 7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역사는요, 무조건 잡으세요. 69점 통장인 사람들 여기 쓰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킨텍스역 주변보다도 더 비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순위는요, 고양 은평선 역사 주변입니다. 원래 고양 은평선의 신도시 안에서 3개 역사가 생길 예정이었다가 4개 역사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 역세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정문에서 역까지 5분 이내면은요, 분양가에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좋은 입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양 창릉 신도시 잡아야 하나요? 국평 기준 민간 8억대면 분양가 비싼 것 같은데 신도시 분양의 원칙 잊지 마세요. 무조건 초기 분양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입지도 좋고요. 가장 저렴해요.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양가 뒤로 갈수록 더욱더 올라갈 거고 입지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또한 중요한 거,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분양을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맞춰준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노력해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위례나 미사, 광교 같은 신도시가 인기 지역이지만 앞으로는요, 창릉, 교산, 왕숙 같은 지역이 인기 신도시가 될 겁니다. 그때 웃기 위해서는 좀 과감하게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창릉 신도시에 관심 많으신 지인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